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 3월 한 달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31일 2021년 1분기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1분기의 LB의 주요 이슈들, 특히 리보세라님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216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B는 전일 대비 2% 하락한 39,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우리가 좀 우려를 했었죠. 이렇게 지지가 잘 되고 있다가 살짝 퉁퉁한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특별한 악재 없이 좀 질질질 새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물론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약 4만원은 지지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참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까지 2% 하락을 하면서 특별하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질질질 새고 있는 모습이 사실 좀 그러니까 신경을 좀 거슬리게는 하고 있습니다. LB도 그렇고 예생도 마찬가지인데 무상증자가 있었죠. 내일 신주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신주 입고된 이후에 다시 어떻게 재정비를 하느냐에 따라 좀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B도 그렇고 예생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반면 넥사가 LB 관련주로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다시 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극대화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탄력이 이어질 걸로는 보여지는데요. L생을 보시면 L생의 이 당시 모습, 그러니까 탄력이 극대화되려고 하는 이 당시의 모습이랑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L생도 사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넥사는 그렇게 이어질지, 다시 한번 탄력이 쭉 이어질지 관심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LB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1분기 LB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리보세라님이랑 216 사태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 리보세라님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사업보고서에서 봤지만 중국 로얄티를 인식을 했습니다. 약 6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게 리보세라님의 첫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적응증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로얄티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글로벌 판권이 되겠죠. 엘레바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는 이제 품목허가 받는다면 로얄티를 인식을 할 건데, 이제 조심스럽게 올해 NDA 신청하고 품목 허가까지 나온다면,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위험 말기랑 선양암이 유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보세라니 글로벌 로얄티도 인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분명 이거보다는 좀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일단 완전간의 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FDA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FDA에서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올 2월 3일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임상시험 승인, 그리고 허가기간 단축이 일단 키가 되겠습니다. 등등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현재 선양암 같은 경우는 임상 2생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완료될 걸로 예정이 되는데 그거 끝나고 곧장 NDA 신청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NDA 신청을 하면 FDA에서 신약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좀 더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위암 말기로 NDA 신청이 먼저 위암 말기가 먼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희귀의약품 때문에 이렇게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 제도 때문에 선양암이 늦게 위암 말기보다 신청을 해도 먼저 품목 허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점이 현재 위암 말기로는 3차 치료제로는 경쟁약이 있죠. 론서프 경쟁약이 있는데 선양 남성 같은 경우는 경쟁약이 없기 때문에 약가 책정할 때 비교적 제한이 없다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거는 근데 연구자 임상 착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임상 연구자들이 리보세라님의 효능을 더 좋게 인식을 해서 임상 연구자들이 임상을 착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들 수 있겠고, 플러스 교모세포종이 이미 ITI 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역시 조만간으로 보여집니다. 글쎄 3, 4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만간 나온다면 이 역시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교모세포종 이뮤노미건도 우리가 일단 관심 있게는 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난소암도 이렇게 효능을 확인했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일단 론서프랑 3차 치료제로, 대장암 3차 치료제로 임상 중에 있는데 여기도 효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이정표가 되고요. 위암 같은 경우도 파클리탁셀이랑 현재 위암 2차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있죠. 임상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나왔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효능이 좋게 나오니까 5년 내 5개 항암제 목표, 요것도 좀 기대가 되는 좋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폐암도 그렇고 육종도 그렇고 국소성 진행성 위암 환자한테도 완전 관해가 나왔고, 이렇게도 효과가 입증이 됐고, 여하튼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이렇게 약의 효능에 대해서 뉴스를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싶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효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뭐 대규모 완전 관해도 있었고요.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올 초에 1월 달에 마무리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올 연말이 탑라인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올 1분기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216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 매체에서 LB가 허위 공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하한가에 갔죠. 그다음에 곧장 회사에서 해명도 있었지만 검찰 조사에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HLB는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네? 이거 보니까 헤지펀드, 금융당국, 언론, 얘네 금피아들이 모종으로 이렇게 일부러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2월 22일 날 진회장 주식담보대출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연기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회장이 주담대 상환하기 위해서 대주주 매도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때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곧장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내드렸죠.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B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물론 지금은 잠시 조정 중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카드를 꺼내서 반등에 성공했고, 그와 동시에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최근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은 약간 비실한 모습. 그리고 어찌되었건 증선이가 지금 현재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증선이에서, 금융당국에서 명확한 이유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 일단 이런 216 사태 이후에 우리 주주들도 좀 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코스닥을 떠나자, 탈코스닥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HLB 주주연대에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금감원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무법이랑 계약까지 완료를 했는데, 고발일을 증선이 개최일로 잡았는데 보시다시피 증선이가 현재 열리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발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증선이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죠.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선이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느냐, 요거는 제가 한 4-5차례 정도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초점을 두었죠. 특히 프리-NDA에서 명백히 실패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으로 둔갑을 시켰냐,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회사에서는 이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줬고, 진회장 역시 이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문가 의견인데요. 이장익 서울대 교수, 전 FDA 심사관이죠. 그래서 이 심사관이었던 분도 이런 게 있다, 이걸 실패라고 보긴 뭐하다. 플러스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역시 FDA랑 프리-NDA 미팅은 무관한 거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항암신약입니다. 항암신약으로만 해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허위 공시건을 보시면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임상은 공시대상 아니고요. 자회사 엘레바 건 역시 공시대상이 아니고 하물며 공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가 성립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은 보도자료에 담은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는 2020년 9월에 생긴 건데, 그래서 2019년 에스모아랑 상관없는데 서급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된 게 HLB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허위 공시겠느냐. 그래서 이건 일단 성립되기 힘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허위 공시로 입증하기 힘드니까 불공정 거래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공정 거래는 뭐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그다음에 세 번째 위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위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 유인이 있는데요. 진 회장이 고가에서 비록 주식을 팔지는 않았더라도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이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담보 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담보 비율이 약 7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선이 결과 상관없이 거래 정지는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조국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증선이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는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거래 정지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증선위에서도 고발하기도 애매한 입장이죠. 그 이유는 좀 전에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면 글쎄 금피아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린 근본적으로 우리 LB가 NDA를 신청을 한다면,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약의 효능을 입증을 해준다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6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LB 관련주들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HLB 제약은 뭐 요런 MOU 체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LG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제약 향남 공장을 이렇게 인수를 해왔고, 그래서 리보세라닙 생산을 위한 GMP 시설 확보를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LB그룹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신약 물질의 주력 생산 기지가 될 걸로 LG는 예상이 되고 있고, 한때는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관심도 받았죠. 그 이유는 예전에 한국크로스랑 MOU를 체결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한국크로스는 현재 러시아 코로나 백신을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최근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넥사 같은 경우는 현재 나노코박스가 가장 키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항체 효능이 90% 이상 증가했고 중화항체 반응도 평균 4배 이상이고요. 베트남 부총리도 임상에 참여를 했다는 건 그만큼 국가적인 의지가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세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5월까지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곧장 조건부 긴급 승인 신청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타 약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될 것 같아서 넥사한테 좋지 않을까, 10% 지분 참여한 넥사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오티머스 관련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법원에서는 HLB한테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티머스한테는 투자금과 오티머스의 연관성을 정리하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금감원이 옵티머스 판매사가 100% 배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성격을 보니까 HLB가 주장하는 법적 성질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좀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진 회장이 일단 주식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었죠. 베리스모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카티 세포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카티의 업그레이드 버전 KIR 칼을 플랫폼 기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마이크 밀룸 박사, 그리고 킴리아를 개발한 칼준 박사가 임상을 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카티의 중국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기업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회사 가치가 한 단계 업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크게 보시면 LB가 지금 리보세라닙 맨 처음에는 원톱으로 나오고 있다가 플러스 현재 이뮤노믹도 원톱, 그러니까 투톱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리보세라닙도 시장에 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능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뮤노믹 역시 ITI 100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ITI 1000도 나온다면 시장 파괴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인수를 하잖아요. 이뮤노믹도 인수를 해왔고, 그다음에 아필리아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넥사도 마찬가지고, HBS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판을 되게 잘 짜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한 구색을 잘 맞춰놨거든요. 플러스 이제 리보세라닙이 나온 출시 이후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시키려면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이렇게 탑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더 큰 미래를 보고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HLB를 미래를 크게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스탑 운동으로 상당히 시끌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반공매도 운동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그리고 LB가 주도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특수로 주사기 수혜를 화진 메디칼이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봤고요. 보셨다시피 리보세라핌의 효능은 상당히 좋았고 216이라는 굴곡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무상증자, 그 다음에 리보세라핌의 가치 재평가받으면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약의 효능을 입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상반기 내에 위암 말기부터 시작해서 선양 남성암까지,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종료 후에 곧장 상업화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플러스 이민호에게 ITI-1000 교모세포종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이상 종료된 이후에 곧장 상업화. 그래서 표준 치료제가 목표이고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NDA 시청, 위암 말기 NDA 신청, 그 다음에 선양남성암 ITI-1000이 상용화가 된다면 분명히 HLB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이상 업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제 주총에서도 약의 효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기다리면서 2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